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와 푸틴, 시진핑 등이 G20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관망 분위기 속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27% 내렸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도 0.31%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는 0.40%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북한발 악재에 외국인들이 대거 팔자 주문을 내면서 코스피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약 넉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0.58% 하락한 2,380으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한 달 만에 650선으로 밀리면서 0.72% 하락한 656을 기록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0.32% 오른 1,150원 6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주요국 아시아 증시 역시 하락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지정학적인 우려가 커진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판단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2% 하락한 2032.35의 거래를 마쳤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41% 내린 3182.80을 기록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1.53%, 대만 각권지수는 0.62% 각각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한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북한발 악재에 외국인들이 대거 팔자 주문을 내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 달 만에 650선으로 밀렸습니다. 원화 가치는 하락하면서 약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코스피가 2,400을 돌파한 이후로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발 악재가 때마침 터져서 지수의 조정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오늘과 같은 장에서는 어떤 대응이 오를지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을 한 가운데 뉴욕 증시의 8년 강세장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듯한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가 한창이죠. 현재 글로벌 시장 내 투자 심리 또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북한발 어떤 ICM 발사, ICBM의 발사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대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 내 다소한 좀 우려감 자아내면서 전반적인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은 이런 한반도 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과는 조금은 좀 다르게 다소간 좀 펀더멘탈적인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이런 모습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2분기 실적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온도, 미국 증권시장의 온도와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온도가 조금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미리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2분기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그들의 미국 투자자들의 어떤 그 눈높이 그리고
우리 그 2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우리 시장 내에서의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조금 좀 다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 확대 부분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상당 부분 기대감에 찬 눈높이로 계속해서 시장 2,400포인트를 넘어서 2,5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번 2분기 실적 어찌 보면 조금 좀 3분기 이후에는 다소간의 좀 조정 양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점차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많아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뉴욕 증시 8년 시장의 황소장, 소위 말하는 강세장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전략 리포트로부터 읽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 항상 심리적인 부분이 되겠죠. 극단적으로 비관적일 때가 항상 강세 신호를 시장 내 강세 신호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낙관적일 때 항상 시장은 꼭지점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의 상황 뭐니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행보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가 꼭지점이다라고 단언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낙관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결국 EPS의 전망치 하향 조정, 애널리스트의 EPS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그 폭 자체가 3년 내에 가장 작다라는 어떤 그 수치적인 배경, 그만큼 시장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 내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저는 이미 우리 시청자들 마음속에 꼭 좀 넣어두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 부분 상승했던 그 주식들의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발표하는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런 그 갭 차이가 없어야만이,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그 속도 차가 없어야만이 지금 현재의 주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 2분기 실적 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상승하게 되었던 가장 큰 정성적인 아니면 정량적이 되었건 시장 내 기대감 부분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법인세 인하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인데요.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지속 여부,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눈,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제 골디락스, 금리는 서서히 올리면서 긴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적들은 상승을 하게 되고 서서히 완급 조절을 하면서 점진적인 지속적인 상승이 주가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여기에 밑바탕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최근 한 8일 이상 국제 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47달러, 48달러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 50달러를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2주 전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 40달러가 깨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감마저도 있었는데요. 어쨌건 국제 유가 일단은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두 가지, 법인세 인하 이슈의 진행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냐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시장 내 선반영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IT 업종에 대한 전망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년 후, 그러니까 2022년이 되면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현재보다 43%나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의 성장세는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또 시장 내 경쟁 역시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주시고요. 또 국내 기술주의 주가 상황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어떤 투자 관점의 가장 중심점에는 IT 주식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IT가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IT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것이 결국은 모바일, 스마트폰의 사용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그 시장의 크기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 특히나 IT 업종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서 간단하게 조금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중장기적인 상황에서의 전망치 소위 말하는 스트래티직 애널리틱에서 그 전망을 한 보고서에 의하면 5년 후 2022년 글로벌 스마트폰 사용자가 연평균 7.3%씩 매년 5년 동안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 32억 대가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2022년에는 46억 대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대비 스마트폰 사용자의 수가 5년 후에는 43%나 증가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결국은 중동 지역 그리고 인도 지역,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고가폰, 프리미엄 폰보다는 중저가 폰에 대한 호황이 예상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따라서 중저가 폰, 삼성이나 LG나 특히나 중국의 3인방, 화웨이, 오포, 비보 이들의 움직임, 이들의 경쟁 상당 부분 치열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 이제 그 M&A 시장의 움직임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M&A도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M&A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M&A의 어떤 그 이슈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봤더니요. 그 지역 M&A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과 M&A가 많이 나타나는 업종 살펴봤더니 인도 지역이 무려 M&A가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통신업종에서는 260% 이상 M&A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보고서가 있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인도 시장 그리고 통신업종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 국한한 SK텔레콤이나 KT나 LG텔레콤이나 통신료 기본료 폐지와 관련된 기본료의 요금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이슈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에 상당 부분 눌림목으로 좀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통신업종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조금 일단 조금 그 단기적으로는 좀 단타, 방망이를 좀 짧게 들고 가는 그런 매매가 바람직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주에 대한 논란, 미국에서는 IT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논란, 우리나라 IT 하드웨어, 따라서 우리나라 IT 하드웨어는 실적도 좋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로 상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동조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오히려 미국의 IT를 팔고 우리나라의 IT를 살 것이다라는 그런 대체제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은 조금은 적고요.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 시즌 일단 반도체, IT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면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일단 한 번은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 위주의 매매로 당분간은 IT 업종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언 드려봅니다. 예, 5년 후에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금보다 43%나 증가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투자의 시선을 돌려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을 여쭤볼 텐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중앙은행의 대표들, 이주열하는 총재도 마찬가지고, 22 마리오 드라기 총재, 이미 미국 FOMC의 야연 의장은 긴축에 지금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긴축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난주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긴축을 시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주열하는 총재 어제 실질적으로 22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 일단 초저금리 상황과 양적 완화 일단 거의 마무리 국면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시사성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BOJ 역시, 일본의 BOJ 역시 통화정책의 정상화 가능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선진국들의 통화정책이 완화해서 긴축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신흥국의 금융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유동성 장세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는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될 텐데 실적 장세 조금 좀 길지 않게 조금 좀 짧은 관점에서 실적 장세가 지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장세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유동성 장세에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는 소위 말하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는 업종군들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면 실적 장세는 소위 말하는 선택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장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장세, 일단 2분기 가장 긍정적인 업종은 일단 IT 업종과 그리고 은행 업종, 금융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점차 시장의 분위기는 IT 쪽에 대한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 논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소간의 기술주 혼조 양상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점차 조금 더 안정한 은행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 꼭 눈여겨보시면서 오히려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좀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의 핵심 포인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과연 시장 눈높이 기대치만큼 실적을 발표해 주느냐 못하느냐 오히려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눈높이에 맞춰주느냐 안 맞춰주느냐 오히려 다소간의 차익 매물이나 실망 매물 가능성에 오히려 더욱더 좀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잘해야 본전이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런 어떤 업종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사드 관련 피해주에 대한 실적 저점 가능성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2분기가 실적 저점이면서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업종이 무엇인지 항상 시장은 스마트머니는 덜 오른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덜 오른 종목을 찾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한령이 발효가 된 지 이제 한 100일이 좀 넘었죠. 지난 3월 15일부터 한한령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 이후 소위 말하는 4월, 5월, 6월이 2분기 실적인데요. 이 4월, 5월, 6월 중국 관련주도 실적 안 좋을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부분을 바닥으로 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점차 시장 내 투자 심리의 중앙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잘해야 본전인 종목군들과 믿져야 본전인 종목군들. 한번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번 실적 시즌을 맞이하시면 어떨까 싶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특히나 전반적인 유동성 긴축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에 대한 관점 분명히 가져가시되 실적이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좀 주도주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순환매 양상 속에서 턴어라운드 업종군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릴 그럴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신정부 정책 이슈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 특히나 통신업종
항상 좀 상당분 눌렸다가 다시금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 나타나고 있고요. 대형 유통업종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경유세 관련 논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유업종과 자동차 업종, 다소간 좀 눌림목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신정부 정책 이슈, 특히나 대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 투명성의 확보랄지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일단 중소기업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에 다소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는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알아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유동성 장세에서 짧은 실적 장세로 넘어온다면 선택적인 종목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시선을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술주에서 이제는 은행과 금융 쪽으로 시선을 옮길 것을 당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이 좀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자, 오늘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에 시사되는 뉴스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하반기 부양책 축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도 이에 가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다녀왔던 이주열 총재가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가 조금씩 긴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빨리 이렇게 긴축이 시작이 되고 있던 것은 어디 바로 미국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이게 전 세계가 이것을 하나씩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기가 하나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이런 모습은 작년부터 이미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전 세계가 그동안은 아직은 좀 미심쩍어라고 하면서 조금 서서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이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가 우리도 이제 긴축을 해야 되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립 서비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대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최근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한 달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 자체가 미국의 기준금리와 이제 동일하게 됐습니다. 1.25가 같아졌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9월 정도면 아마도 금리 역전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기준금리가 1.5까지 올라가고 우리는 1.25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역전이 잠깐 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도 올 하반기 정도에는 한 1.5 정도로 맞출 수 있는 이런 금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먼저 긴축이 됐고 먼저 돈을 풀어주고 했던 건 다 대부분 선진국이 먼저다라는 거 먼저 이끌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신흥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를 따라가는 이런 형식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혹시나 금리 역전이 돼서 선진국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돈이 신흥국 쪽에서 선진국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지금까지 역사적인 사례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적인 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좀 넘어오는 이런 편대가 되지 않을까 순서가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 금리를 좀 급격하게 인상을 해버리면 시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이퍼업 템퍼럼이라 해서 좀 기축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이런 좀 악상이 있다. 어떻게 보면 긴축 발작이나 금리 급등 같은 이런
악재가 조금 돌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통화 긴축 신호는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의 기조 변화와 신흥국의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제기도 되지만 그래도 전 세계 경기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경기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해서 피력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잇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신청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은데 득이 더 많을 것 같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차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큰손이 자산운용가 등 기관 투자가 등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 예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하더라도 아무리 지분이 많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1,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타 주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부분 다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손만 들어주는 거수해주는 이런 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조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사용해라. 이렇게 돼야지만 이렇게 관리를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투명성이 훨씬 더 강화되고 배당 확대 등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동안 한국 증시가 할인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가장 큰 이슈가 있었었다. 그렇게 되면서 아마도 이런 게 도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도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전 세계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또 부수적으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도 여기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물론 이제 재계 같은 경우에서는 경영권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전 세계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계속해서 더 권장하고 장려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기금이나 보험사 중에서 아직은 사실은 가입 신청을 한 것은 없지만 어찌됐든 정부 정책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구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스튜어드십 같은 경우를 아마 실행을 하긴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정부 때 추진해 오던 어떻게 보면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면서 대선 공약집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 적극적인 주주 행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대로 시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의문점은 있지만 어찌됐든 한 단계 더 한 발 더 내놓는 이런 모양이 나온 거다라는 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삼성물산 합병권으로 해서 한번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어서 계속해서 좀 더 투명화된 이런 의사 결정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국민연금이 5년에서 6년 후면 운용 자금이 1,000조 원을 넘을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 보유 지분 가치 같은 경우도 지금의 2배인 200조 원이 넘어가면서 어지간한 상장사 지분을 대량 보유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연기금의 힘이 더 커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주 친화 정책이 계속해서 사용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증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또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주식시장 랠리를 주도했던 IT 업종, 이 IT 업종이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자 하반기에는 금융업종이 그 뒤를 이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건진 차장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하반기 주도주가 눈에 띄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자, 우선은 저는 그래도 여전히 IT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1월 달부터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IT 그리고 은행 이런 금융주 쪽은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상반기 때 내내 IT는 잘 갔고요. 은행 쪽은 뭐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해 주는 모습은 맞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조금 그 안정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주가도 뭐 19%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4분기 연속 코스피 수익률을 뭐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초과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 1년간 은행주들 주가도 어떻게 보면 6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21%에 어떻게 보면 크게 웃도는 숫자가 나오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뭐 우리은행 그리고 하나금융이 가장 큰 모습이었고, 좀 중소형사들에서는 뭐 BNK금융이나 광주은행, KB금융 정도가 순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짜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요. IT는 그래도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들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이 조금 물량을 잘 늘려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 그리고 은행도 뭐 절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올해 내내 아마도 주도는 그래도 IT가 분명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로 실적 발표고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내일 모레 이제 삼성전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올 겁니다. 1분기에는 9조 9천이 나왔었죠. 2분기에는 얼마가 나올까? 지금 시장에 예상한 13조 정도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가 분명히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내내 은행을 비롯한 금융주에 관심 가질 것을 조언하셨었는데요.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업종으로는 그래도 IT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었죠. 북한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진 것이 원인이 됐었습니다. 코스피가 2,400을 넘어가면서 조정받을 빌미를 찾고 있었는데 그 조정받을 빌미를 어제 북한이 준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일시적인 조정에서 끝날 것으로 보시는지 오늘 투자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그동안 우리 역사적으로 또 이걸 이미 우리가 검증이 되어 있는 사실들입니다. 미사일이나 이런 게 쐈을 때 잠깐 뭐 충격이 오면 대부분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시간의 차이지, 그래도 여전히 원상 복구는 될 것이다.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힘든데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조금 빠지고 싶다라는 이런 울고 싶을 때 한번 애한테 이렇게 뭐 채찍질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사실은 최근에 좀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는 생기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를 해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다는 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모멘텀이 바로 이 실적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이제 다시 이번 주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 좀 긍정적이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환율의 흐름입니다. 물론 어제 1,150원이 넘어가면서 조금 위로 상당히 뚫린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환율의 흐름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으로 다시 오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CDS 프리미엄 같은 것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번 조정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못 채워놨던 이런 종목들을 열심히 한번 채워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진 차장님, 관심 종목 있으십니까? 한 종목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뭐 가장 먼저 얘기 드리는 거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SN코어라는 종목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뭐 이제 그 관련 계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에서 공장 자동화시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아마도 수주가 나올 겁니다. SN코어가 SK 그룹의 대부분의 물량을 다 소화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쭉 적자였다가 2분기 때부터 이제부터 흑자로 도는 이런 턴어라운드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 같은 경우 좀 조정을 좀 받아줬다가 이제 다시 움직여 줄 수 있는 모습이 마련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 분석하고 오늘장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문가의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저희는 2부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내륙, 경북 남부와 제주도로는 폭염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방이 30도로 웃돌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이 32도, 대구는 33도로 더욱 덥겠습니다. 어제보다도 높겠고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불쾌감도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현재 전국이 구름 가득한 가운데 남부지방으로는 장맛비가 오는 곳들이 많고요. 경남 하동군에는 호우경보가, 경남 거제와 전남 구례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중부지방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중부 곳곳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남부지방으로는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비양은 남해안이 3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남부지방에 걸쳐 있는데요. 이 호남과 제주도부터 낮에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해 영남지방은 저녁에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6도, 강릉은 28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호남과 제주도는 낮에, 영남지방은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또 남해상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전해상에 안개도 짙을 것으로 보여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주 후반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